안녕하십니까. 게이밍 무명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이제 끝나가는 금요일입니다. 이제 또 오늘도 하루 열심히 또 살면 또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은 뭐 언제나 즐겁죠. 예, 원래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또 저희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투자한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또 이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주가 흐름에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또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늘 얘기했듯이 어 이건 이거고 또 주말은 주말대로 또 우리가 멋지게 그리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또 큰 에너지가 되겠죠. 오늘은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추천주가 아니라 관심주. 제가 추천주를 말씀드릴 때는 저도 이제 투자를 했다 이런 말이고, 관심주는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관심주라고 이렇게 관심주와 추천주를 제가 구분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심주는 아직 제가 사지 않았어요. 추천주는 저도 투자를 했다는 얘기고, 관심주는 아직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리비안도 짧게 또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볼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9,500원 이 선을 또 이탈하고 나면 3에서 5거래일 동안에 계속해서 이탈 상태,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이탈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유지를 한다면 이 7,500원까지도 하방 압력이 커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시 그래도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안에 다시 9,5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뭔가 이렇게 터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면 좀 리셋이 된다는, 리셋이 돼서 뭐 계속 줄타기 하다가 또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또 3에서 5거래일 이런 것들이 반복될 소지가 크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도 이탈을 이틀간 했다가 또 붙었고, 계속 또 붙어서 움직이다가 또 어제 이탈을 했고, 오늘도 이탈한 상태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솔직히 불안합니다. 불안한 봉 차트를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이 9,500원 선은 어떻게든 연말까지 지켜내줘야 되는 것이 맞다. 주가는 누구도 장담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기에 우리가 이런 하방에 대한, 이 하방 압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몰빵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제가 최근에 뭐 여기서 뭐 9천 몇십 원인가 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격이 거의 이제 그런 가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왜냐면 이 텀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제가 분할 매수를 또 들어가는 것은, 지금은 왜냐면 텀이 너무 짧기 때문에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것으로 저는 할 것 같습니다. 뭐 댓글에 보면 누가 이제 김진우 공동 이제 대표의 어떤 상장 폐지 이력이 뭐 그걸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질문이에요. 예. 그것이 문제라면은 상장 자체가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됐다면 그게 상장 자체가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상장 초반에 그만한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불가능했겠죠. 예. 그리고 주가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될 때까지
김진우 대표의 어떤 그 상장 폐지 이력의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그냥 허스틴 바이오 시밀러, 그것이 뭐, 불발이 되고, 이제 부정적 의견을 받고, 다시 또 재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또 철회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김진우 대표의 어떤 그런 상장 폐지 이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굳이 뭔가 뭐, 연계를 시켜서, 아, 한번 상장 폐지를 했기 때문에 또 상장 폐지를 할 것이 아닌가라고, 그냥 무지성 그냥 추측을 하신다면, 그냥 팔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그냥 상장 폐지 이력이 신경이 쓰이고, 아, 뭐, 그것 때문에 상장 폐지를 한번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상장 폐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거는 근거는 없잖아요. 뭐,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상장 폐지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 상장사 대표를 했을 때, 부도날 그 상장 폐지가 또 될 확률이 뭐 얼마큼이다.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없고, 맞잖아요. 그런 거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지성 추측으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면 팔고 나가는 것이 맞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왜 그게 신경이 쓰이는지는 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해는 안 되고 한마디로 뭐 대통령 선거에서 한번 떨어졌다고 또 대통령이 뭐 안 되라는 법 없잖아요. 예.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개념치 마시고, 투자를 하시고,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나중에 혹시나 진짜 뭐, 많은 세월이 흘러서, 만약에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가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결국에는 만약에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만약 상장 폐지를 했다. 예? 근데 그것을 김진우 사장 상장 폐지 이력과 또 뭔가 맞물려서 그것을 연결 지을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팔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떠나시고 또 다른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그 배터리 종목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아니면 자기가 이제 뭐 관심 있어 하는 다른 종목에 투자하시면 되겠죠.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본인이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아, 내 말대로 해라, 나를 따라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우 대표의 그때 이력이, 신경이 계속 쓰이시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시면 된다. 남의 말 들을 필요 없다. 본인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9,500원 선 여기를 자꾸 이제 이탈과 다시 또 지지해주는 9,500원 지지선의 또 회복, 이탈, 회복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때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예. 붙고 이탈하고 다시 붙고 이탈하고 결국에는 11,000원까지 있었지만 결국엔 다시 9,500원을 또 이탈하는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 이것을 다시 반복하고 또 이때처럼 또 오를 것인지 하지만 제가 말했지만 연말까지는 사실상 어떠한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상승은 쉽지 않지만 좀 요 9,500원 선은 좀 지켜주는 그런 차트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번에 만약에 지켜낸다면은 더블딥이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쌍바닥을 우리가 이제 하면서 좀 보다 9,500원 이 지지선이 보다 좀 견고해지는 그런 좀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나. 안 무너지고 만약 9,500원이 이번에 안 무너지고 버텨낸다면 쌍바닥을 이제 형성하면서 다만 이 쌍바닥도 우리가
이 거래량이 지금 계속 없는 가운데 이 쌍바닥이 사실 참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좀 사실 들어요. 예. 하지만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오를 때도 여전히 거래량이 없어요. 예. 떨어질 때도 거래량이 없고 지지할 때도 거래량이 없고 거래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 지금 내리고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개장한 지 한 시간이 됐어요. 우리 개장할 때가 원래 가장 좀 평균적으로는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6천주예요. 6천주 거래량이 6천주예요. 근데 이 6천주 이런 거래량은 우리가 뭔가를 논하면 안 된다. 사실 우리 주택도 부동산도 뭐 한 건, 두 건 이런 거 거래된 거 가지고 이 거래 거 가지고 논하면 안 되듯이 데이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집단이 어떤 표본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그 데이터를 신뢰를 할 수 있듯이 이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그 신뢰도, 데이터가 나오는 그 신뢰도가 낮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 보여지는 이 차트들이 지금 보세요. 옆에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이랑 그러니까 이 기점으로 물론 여기도 있지만 예,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이때 이 밑에 거래량 일어나는 것과 지금 거래량이 어때요? 완전히 텅텅 비었잖아. 여기는 그래도 길게도 대량 거래도 일어나고 그래도 적지 않게 밑에도 보면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데 아예 지금 뭐 완전 이래 됐다. 어? 없잖아, 거래량이.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여기에서의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아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데이터들 자체가 이것밖에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잖아. 예? 신뢰를 완전히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다. 요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훅 떨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훅 오를 수 있는 허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지금 놓여진 데이터 자체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거래량 자체가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 이때 오를 때도 뭐라 했습니까? 이 오를 때도 거래량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때도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안 실리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린다는 것은 찐이란 얘기야. 진짜 이거는 상승이고 진짜 하락이에요. 거래량이 완전 없이 떨어지고 오르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상승과 하락이다. 하지만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제가 분석을 할 때 어쨌든 지금 9,500원을 이탈과 회복을 반복하는 가운데 어쨌든 9,500원을 아직까지는 조금 미련을 두고 있는 듯한 그런 봉차트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어떻게든 좀 버티면 좀 거래량은 없지만 어쨌든 쌍바닥 형성을 하면서 조금 더 안전한 위치까지 대세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안전한 위치까지 좀 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제 의견은 일단은 연말까지는 대세 상승을 논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하지만 쌍바닥을 이뤄내고 좀 지지해주고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전한 위치로 상승 했으면 한다. 뭐 바람이에요. 그냥 상승을 할 것이다. 안전한 위치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좀 그냥 제 바람, 개인적인 바람. 결국에는 연말까지는 좀 큰 어떤 상승 없이 조금 이제 좀 지지부진한 어떠한 적당한 박스권에서 조금 올라서고 내려서고 하는 것을
조금은 반복을 좀 더 이어가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니까 연말까지 우리가 생각해도 이 봉 차트가 그렇게까지 뭐 많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한 달에 약 한 20개 정도가 우리가 봉 차트가 만들어지니까 그게 그렇게 길지만은 않을 거예요, 차트상.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계속 뭔가 카운팅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어떻게 쌍바닥을 이뤄낼지 아니면 이대로 그대로 무너져서 7,500원까지도 내려앉을 수도 있을지. 일단은 어제 일단은 이탈을 다시 했고 어제 다시 이탈을 했고 어제부터 이제 해서 3에서 5거래일이니까 조금 더 내년 또 이제 다음 주까지도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다시 또 뭐 9,500원까지 회복을 한다면 다시 또 리셋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뭐 9,500원 회복했을 때 다시 조금 상승으로 이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 하지만 종목 분석의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거시경제 환경 측면에서는 지금 뭐 미국에서 두 번 더 연내 두 번 더 두 번 이상의 어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굉장한 좀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갖고 좀 망설여지게 만드는 그런 거시경제 환경에 있지만 그래도 땅바닥이라는 뭐 쓰리바닥도 있고 뭐 포바닥 뭐 많아요. 뭐 그냥 만들어지고 나서 이름 붙이기 나름이야. 예? 쌍바닥이랬다가 그 다시 올랐다가 다시 또 하면 쌍바닥, 다시 또 올랐다가 또 하면 쓰리바닥, 포바닥. 이름 붙이기 나름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차트를 공부할 때 이런 쌍바닥이 나오면은 확실한 그래도 여기 지지선이 견고해진다는 좀 더 견고해지고 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하방 압력이 좀 약해지는 뭐 그런 거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뭐 가타부타 말을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분할 매수를 일단은 종전에 이제 저는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 비슷한 가격대에 제가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그 분할 매수한 시점에서 지금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분할 매수를 하지 않는 쪽으로 조금 더 거래를 좀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 뒤에 제가 다시 또 저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또 잡아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분위기가 안 좋죠. 예, 분위기가 안 좋고 몇몇 이제 좀 섹터에서 뭐 조금 뭐 과열 현상이 해야 됩니까? 과열 현상에 의해서 좀 주가를 전체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전체적으로 좀 버텨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환율은 높고, 예, 환율은 굉장히 높아요. 1,300원대는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1,200원대도 저는 높다고 봐요. 1,100원대가 적정이고 그 아래 1,000원대나 예, 그 정도가 좀 낮다고 보거든요. 예, 1,100원 기준으로 저는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00원대는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 1,400원, 1,500원은 이거는 정말 진짜 심각한 수준인 거죠. 여전히 1,300원인 환율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환은에서 왜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미국이랑 금리 격차가 2%까지 나면서까지 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게 나 솔직히 좀 이 정치적인 이유 말고는 경제학적으로는 맞지 않다. 자기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든 그것은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냥 환율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한은이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환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환율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한때 일시적으로 미국 쪽에서 뭐 금리가 동결되고 이제 끝났다, 금리 인상 끝났다, 이런 어떤 그런 걸 시장에서 읽고 좀 굉장한 선반영을 통해 가지고 1,200원 뭐 중반 이하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다시
1300원대로 회복하잖아요. 이것이 한은의 어떤 금리 기준 결정보다도 미국의 어떤 그런 거, 그리고 미국에서 결정할 때 우리가 뭔가 우리 금리와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통화 대비해서 좀 원화가 조금 굉장히 약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금 뭐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과열 양상에 의해 갖고 조금 환율 방어가 조금 더 되고 있지 않나. 자금이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환율이 원래는 1300원 초반이 아니라 1300원 중반 전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그 투자, 배터리 쪽으로 투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저는 이거 오래 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절대 배터리 종목이 후지다라는 게 아니라,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후지다 이게 아니에요. 주가가 문제다, 가격이 문제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테슬라 좋은 회사고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사업도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나도 과열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 과열된 높은 가격에 샀다가 배가 망신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다시 회복을 하기까지는 10년이 2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과열된 그것이다. 주가와 현재의 어떤 회사 상황과는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또 한국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엔비디아 혹은 AI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그런 뭐죠? 거품이다, 버블이 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늘 내릴 때 사는 것이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적정 주가 혹은 저평가 구간에서 주가를 사야 되는 거지,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그 회사의 가치, 그 미래의 가치까지 다 이미 선반영을 넘어서 갖고 이 회사의 무슨 30년 뒤, 50년 뒤에 주가까지 다 반영된, 예? 이 회사가 아무리 발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기차 배터리 종목은 안 건드리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제가 첫 영상을 좀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올렸을 때 그때 주가보다 아직 낮습니다. 물론 몇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그때 그 시점의 그 고점 수준의 주가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배터리 종목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대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종목 대체적으로, 근데 이게 배터리만 하는 회사가 있고, 다른 이제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음극재, 양극재 뭐 많잖아요. 그 분야에서 여러 가지를 손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또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또 조금 차이 나는 부분도 있다. 어찌됐든 간에 대부분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의 회사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때 주가 수준보다도 아직까지는 지금 최근에 올랐다 하더라도 여전히 낮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몇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준을,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과열이라 생각합니다. 과열, 지금 마땅히 뭐 투자할 때도 없고, 막 우리나라는 옛날 뭐 비트코인도 그랬고, 뭐도 그렇고, 우리 김치 프리미엄 이런 거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좀 약간 특징이에요. 주식 시장이. 예, 투명하지가 않고 누군가가 그냥 조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게 수준이 낮다 보니까 언론들도 합세하는 거, 그런 거에. 예, 돈 받고 합세해주고, 출연시켜주고, 예, 출연해가지고 광고하고, 이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언론과 뭐 작전 세력과 뭐 증권사와 이런 게 다 또 정치인까지 또 끼어들어서 그냥 짬짬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건 제 뇌피셜이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뭔가 들이밀 데이터가 있으면 그 사람 다 잡혀가겠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후진국스럽다는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려요. 예, 절대 넘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저는 처박을 거라 생각하고 그때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겠죠. 늘, 늘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지금 막 깨갱 소리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나중에 딱 그 순간이 되면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주주들이. 분명히 뭐 똑같아요. 라더기현 사태, SG 그 사태도 그렇고, 예? 뭐 옛날에 동양증권도 그렇고, 뭐 우리은행도 그렇고 다 그냥 터지고 나면은 말도 안 되는 조건에 말도 안 되는 이율에 뭐 그런 거에 덥석 투자했다가 나중에 돼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그냥 한국 시장에 그냥 한국 금융 시장의 그냥 현주소다. 변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변하지 않으면 정치인도 안 변하고 정치인이 안 변하니까 자기들끼리 맨날 작전 쓰고 헤쳐먹고 뭐 주가 조작해도 안 잡혀가고 잡혀가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받고 나오고 하는 거예요. 예. 절대 그거를 강력하게 그냥 걸렸다 하면 그냥 패가망신하게 그렇게 안 만든다 이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조금 얘기가 샜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이제 과열된 그런 가격에 그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주가 자체가 문제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시라고. 왜냐면 돈을 우리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것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는 제가 어쨌든 연말까지는 제가 이 큰 어떤 맥락에서는 의견을 크게 달리할 리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제가 오늘 분석해드린 이런 포인트들을 조금 같이 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또 다음 주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그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는 좀 하시고 계시는 것이 그래도 충격이 실제 그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진짜 충격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충격을 덜 할 수 있게 좀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하시고 분할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제가 분할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는 이렇게 분석을 마치고 자 이어서 제가 추천주가 아닌 관심주는 관심을 좀 가져봐라. 그리고 좀 때가 되면은 개인의 어떤 분석 의견과 좀 뭔가 맞아 떨어지면 조금씩 담아볼 만하다.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개입니다. 일단은 네나조 바이오 섹터 군이고 일단은 셀바이오텍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셀바이오텍은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은 다 들어봤을 만한 엄청난 과거의 이슈를 일으켰던 폭등주예요. 폭등주. 과거에 폭등주였어요. 잠깐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자 하면은 이게 지금 봉이 저 과거까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보다도 더 높았어요. 지금 현재 지금 56,000원까지 최고점이 나와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지금 17년도 6월 달까지 밖에 지금 안 나와요. 물론 이거 차트 이거를 좀 기능을 조정을 하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과거에 엄청난 폭등을 일으켰던 종목입니다. 주식을 좀 제법 오래 하셨던 분들은 10년 적어도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좀 셀바이오텍에서 셀바이오텍 이런 종목 아실 거예요. 그리고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을 아실 겁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은 굉장한 이제 조정을 받아서 지금 이제 1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와가지고 이것을 이제 추천하는 이제 이유는
옛날같이 무슨 뭐 3,000원, 2,000원, 몇천 원대, 만 원 이하까지 내려가기는 너무나도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당연히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유산균, 예, 뭐 김치 옛날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치 발효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유산균을 얘네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유산균 이제 관련 종목이에요. 안정적인 지금 매출 구조와 영업이 그리고 또 배당까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지금 뭐 3점 몇 프로, 5%, 6%, 이 정도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고배당 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12,400원인데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분석한 바로는 만 원에서 12,000원. 그러니까 12,000원이 깨지기 시작하면 만 원에서 12,000원 요 구간 안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담아 보셔라.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상승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뭐 잭팟은 그건 알 수 없어요. 잭팟은 제가 생각하고 소개해드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잭팟을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안 되고 예. 그래도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비롯되는 그런 배당금도 우리 이제 적금 못지않게 거의 3% 후반대, 중후반대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주가가 더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래 주가 대비 그 배당금 비율이 나오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배당금 자체도 우리 똑같이 준다는 전제하에 배당금 비율도 살짝 높아지겠죠. 한 4%대까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만 원에서 이 12,000원 요 사이에 한번 저도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사지 않았어요. 사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매수했다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만 원에서 12,000 구간 사이에서 매수를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묻어두고 배당금만 조금 뭐 다박다박 받아도 나쁘지 않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PBR도 굉장히 낮아요. PBR. 생각보다 괜찮은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분명한 것은 제가 추천주와는 다르다. 추천주는 제가 투자를 하고 분석을 굉장히 뭐 이렇게 한 그런 종목.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팔로우업을 계속 해드릴 종목. 근데 셀바이오텍 이것은 관심주다. 관심을 가져보세요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거는 간헐적으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주와 추천주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 채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셀바이오텍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셀트리온이 지금 주가가 조금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뭐 이래저래 우리 나름대로 우리 바이오 시밀러계의 큰형님 진짜 조상뻘 되는 뭐 그런 이제 회사인데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있죠.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있는데도 주가가 아무래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어요. 예, 고점은 제가 지금 굳이 안 켜봐도 뭐 30, 뭐 몇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늘상 말씀드렸죠. 저에게 이 장기 투자라는 어떤 재미를 크게 보게 만든 종목들 저희 DB하이텍, 동부하이텍, DB하이텍이랑 카카오와 그리고 셀트리온. 근데 지금 주가가 제가 이제 매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지금 주가가 제법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제가 좀 잠시 분석을 들어가 보니까 한 10, 이 금액대가 올지 안 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예,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탄탄한 구조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무너질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13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위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라는 것이 아니라, 요런 어떤 컨센서스를 가지고, 관심을 한번 가져 볼 만한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셀트리온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서 보세요. 제가 추천주하고 분명히 관심주하고 구분을 지어 드렸어요. 나중에 또 댓글로 딴소리 하지 마시고, 예. 어쨌든, 이렇게 뭐, 이제 추천주는 제가 계속해서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만한 주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또 말씀드렸다가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셀바이오텍이나, 셀바이오텍은 지금 12,400원인데, 제가 만원에서 12,000원 사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만원인데 13만원 아래 오면은 뭐 관심을 가지고 뭐 좀 담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담아봐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가 차이가 별로 없어.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추천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주가가 조금 아직은 좀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좀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괜히 소개를 해드렸다가 또 덥석 또 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고 비슷한 어떤 수준으로 조정이 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추천주로서, 관심주가 아닌 추천주로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단 이 관심 종목, 추천주가 아닌 이 관심주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어떤 리스트에 일단 담아 놓으시고 한번 계속 좀 추격 이제 모니터링을 조금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하고 제가 관심주로서 오늘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 자, 다음은 리비안입니다. 자, 지금 이제 차트 이제 리비안을 이제 불러왔는데 최근에 이제 엄청난 급등, 단기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단박에 제가 여기가 15달러, 여기가 21.5달러인가 그래요. 21.5달러 같은 21.5달러 선인가 그래요. 이 선이. 제가 여기에 15달러 선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서면은 요 20달러, 지금 정확하게는 21.5달러인데 20달러 이 선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안정적인 자세도 취하기도 전에 그냥 바바박 해서 그냥 바로 막 21.5달러를 터치는커녕 그냥 아예 뚫어버렸어요. 물론 아직도 완벽하게 뚫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죠. 지금 이제 어제 장에 이제 이렇게 뚫어내고 종가를 요 21.5달러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이어갈지는 일단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왜냐면 지금 미국 자체가 이번에 뭐 고용도 좀 예상보다 훨씬 더 거의 2배 이상으로 좀 그 일자리 수가 강하게, 고용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어제 미국 장은 무너졌습니다. 어저께 좀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장 속에서도 리비아는 거의 6%에 육박하는 어떤 이제 기업을 토했어요. 대단한 거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일단은 의미 있는 자리까지는 왔어요. 지금 의미 있는 자리 21.5달러까지도 왔는데, 자, 여기 이 상황에서 지금 밑에 아래처럼 이런 과정을 겪을 것인가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몇 거래일을 더 지켜보면은 지금 완벽하게 21.5달러 위로 설 것인지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미국 금리 인상 2번 이상을 할 것이다. 최소 2번은 할 것이다. 한 번은 무조건 하고, 2번 이상도 할 확률이 상당히 커졌어요, 지금. 거기다가 어제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뭐 고용까지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어저께 깜짝 놀래가지고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막판에 좀 소폭
회복은 했지만 여전히 그 여파가 있을 거고, 오늘 밤에는 또 비농업 일자리 또 부분이 또 발표가 있습니다. 연타로 두드려 맞으면 진짜 휘청휘청 하겠죠. 하지만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용에서 충격을 줬듯이 지금 얘네들이 생산 대수와 딜리버리 대수에서 충격을 준 거예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크게 웃도는 이제 그냥 상회라고 또 표현하기보다는 그 상회보다는 좀 더 약간 쇼크가 올 정도의 생산 대수와 딜리버리 대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2분기 생산 대수와 딜리버리 대수가 그 정도가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의 목표 대수인 5만 대는 당연히 이제는 웃돌 것이다라는 것들이 다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위에 선이, 지금 저는 또 지지선이 바로 여기 위에도 있지만 이 선은 저는 강한 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에 선인 28.5달러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노출된 정보로만 가지고,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3분기 4분기 때의 생산 대수와 그리고 딜리버리 대수를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봤을 때 6만 대도 넘을 것이다라는 내부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올해 목표는 5만 대인데 5만 대는 당연히 넘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를 5만 대 넘는 것에 대해서는 주가가 빠르게 반영을 할 것이고, 얼마나 5만 대를 넘긴 넘는데 얼마만큼 넘을 거냐, 얼마만큼 넘을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겠죠. 거기서 약간의 투자자들끼리의 어떤 높낮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만 대를 넘는다 그 사실,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정사실화, 그 정도 수준을 봤을 때 28.5달러까지는 가지 않겠나. 진짜 뭐 미국의 어떤 거시적 어떤 충격만 없다면, 큰 충격만 없다면, 아직까지 금리 2번까지는 괜찮아. 금리 2번까지는 이미 시장에서 충격 흡수를 했어, 내가 볼 때는. 그 외에 다른 어떤 충격이 없는 한은 28.5달러까지는 무난하게, 중간에 요거는 필요 없고, 요 28.5달러까지도 무난하게 지금 가지 않겠냐.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 더 상승이 기대된다, 이 말이겠죠. 가고, 여기서 이제 3분기, 4분기의 생산 대수와 딜리버리 대수가 또 어느 수준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이냐는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28.5달러에서 얼마나 더 치고 갈 건지가, 30달러를 넘어설 건지가 아마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21.5달러 이 선에서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여기 28.5달러, 여기 28.5달러입니다. 예, 이 선은 조금 약할 것 같아요. 예, 저항하기에는 조금 약한 선이지만, 그래도 완전히 의미가 없는 선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끊어난 건데, 그래도 이 정도의 지금 급등이면은 충분히 이렇게 좀 약한 이런 저항선은 쉽게 뚫어내지 않겠나는 게 제 생각이고, 28.5달러, 여기는 그래도 좀 약하진 않아요. 강한 저항선이지만, 충분히, 넘버만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리고 시장에서 3분기, 4분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시장에서의 예상치가 나와요. 그 예상치가 그 기대치겠죠. 결국에는 그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상치라는 것이 기대치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또 종전보다 높아진다면은 쉽게 28.5달러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나, 이런 게 제 생각이고, 또 나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그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도 또 웃도는 생산 대수와 딜리버리 대수가 나와준다면 30달러 때는 굉장히 무난하게 뚫어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리비안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굉장한 급등을 보였어요. 굉장한 거의 2배에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이런 급등 뒤에는 반드시 오는 것이 뭐다? 조정이 온다.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없다. 예. 조정이 올 것인데 그러한 조정이 저는 21.5달러 요 선에서 조금 지지를 하면서 좀 조정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물론 어제 미국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강한 고용과 그리고 오늘 또 발표될 비노급 일자리 이런 것까지도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됐으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리비안이 거의 6%대를 육박하는 어떤 상승을 보여준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래도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 주식을 제가 분석해 드릴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 거시경제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죠. 그리고 리비안 같이 이렇게 뭔가 뭐라죠? 우량하다 해야 되나? 우량 이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등락폭이 원래 커요. 오를 때 확 오르고 내릴 땐 또 똑같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려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종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 내릴 때 사는 거다. 제가 계속 내릴 때 제가 사라고 이 15달러 밑에는 무조건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오히려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사다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럴 때 사고 급등하고 나면은 사는 것이 아니다. 예. 그냥 21.5달러에는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는 사는 것이 아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오르고 이게 단기 급등을 하면 조정을 한다. 근데 조정을 21.5달러 요 선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21.5달러대에서 만약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21.5달러의 매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장면이 좀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이제 리비안 저기 독일, 유럽의 이제 전기 밴 출시가 이제 원래 시장이 어떤 예상치보다 훨씬 더 앞당겨졌다. 이런 다른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은 리비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다들 알고 있는 뉴스거리이기 때문에 제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기본적인 노출된 어떤 기사 내용이나 뉴스거리는 재탕 삼탕 제 방송에는 하지 않아요. 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리비안에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테슬라 미국에서는 테슬라 아닌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 중에서는 리비안이 살아남을 기업들 중에서는 리비안은 무조건 살아남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저는 솔직히 좀 그런 게 위험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퇴출될 위험이 크다는데 리비안은 그러기에는 이미 제 생각은 이미 많이 커졌다 이게 이미 많이 커졌고 적지 않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리비안 차 한국에도 참 빨리 언제 출시할지 불투명하죠. 예, 까마득합니다. 지금 미국의 수요도 지금 못 맞출 정도로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쨌든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조금 그런 것들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리비안 차량이 또 한국에서 굴러다니는 그런 날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리비안 투자를 함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자식들한테도 제가 주식을 물려준 게 리비안이다. 그리고 또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제가 우리 자식들 계좌에 제가 또 물려준 종목들이다.
이런 말씀, 그 정도로 장기 투자 종목으로서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가입니다. 이 회사 가치 대비의 주가지, 이 회사가 뭐 좋다 안 좋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투자하지 않는다 해서 뭐 안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 이제 자식들 계좌에는 애플, 예? 뭐 좀 요즘 주가가 안 좋은 인텔이나 마이크론 뭐 그런 거부터 해서 뭐 아마존, 예? 뭐 이런 것들 우리 주가 옛날에 막 고점 찍고 한참 미국 주식 막 바닥 칠 때 그때 제가 다 이제 막 그 증여를 했어요. 예, 증여 신고도 하고, 예.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면은 증여할 수 있는 게 미성년자 자녀들한테 증여할 수 있는 게 10년간 2천만 원이거든요.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낮으면은 많은 주식을 제가 증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100달러,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제가 2천만 원이니까 20주밖에 못 줘. 근데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 50만 원이야. 50만 원이면 제가 40주를 제가 증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 비과세 어떤 한도 안에서 많은 주식수를 줄 수가 있고, 그것이 만약에 다시 10년 뒤에 주가가 뭐 많이 올랐을 때는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좀 자녀들의 어떤 종잣돈이 되겠죠. 예, 그런 생각으로, 예,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제가 증여를 다 했습니다. 예. 어쨌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예요. 리비안도 그렇고. 어쨌든 됐든 간에 그렇게 길게 보는 장투 종목으로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리비안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사라는 말은 제가 지금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지금 사라는 말은 못 드릴 것 같고, 좀 더 주가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또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면 제가 또 추천을 또 매수 포인트를 또 한번 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리비아 투자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예, 일단 축하드리죠. 나중에 뭐 더 떨어지고 뭐 더 올라가고 그거는 더 축하하든지 아니면 또 위로를 하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지금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거의 뭐 일주일 새에 2배가 뛰었기 때문에 어쨌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기분 좋게 리비안 투자자분들은 좀 다른 이제 종목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구독자분들은 좀 뭐 아쉽지만 어쨌든 리비안 투자하신 또 구독자분들도 계시니까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추이를 보면서 제가 또 분할 매수 포인트를 또 한번 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해가지고 뭐 셀바이오텍, 뭐 셀트리온 이렇게 관심주 제가 소개해 드렸고, 오늘 리비안 분석을 또 해드렸습니다. 투자 판단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잘 참고하시고 본인 분석도 잘 하셔서 조금 우리가 모두가 부자 되는 그런 투자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마지막 날인 금요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예, 특히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주주분들 진짜 많이 침울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투자자지만 저는 안 침울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안 침울해. 똑같이 주가 떨어졌는데도 저는 안 침울해 하잖아요. 예? 저 뭐 용가리 통배입니까? 예? 제 돈은 뭐 여러분들 들고 있는 주식만 떨어지고 제 주식은 안 떨어집니까? 그것은 그 주식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넓은 시야,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 주가 자체가 오히려 기분이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 사고 싶은, 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단적인 예로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자인지 도박꾼인지 아니면 그냥 진짜 뭐 남 얘기 듣고 그냥 막 진짜 무지성으로 그냥 매수한 건지, 그냥 장기 투자가 아니라 그냥 물려서 어쩔 수 없이 물려서 그냥 강제 존버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인지, 잘 좀 스스로를 투자하는 그 자세, 투자 판단을 하는 그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재고를 좀 해보시고 마음가짐부터가 우리가 바로 돼야지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심리적인 요인을 최대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매도 매수하는 어떤 실수를 범하는 것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영상 마감 짓고 주말 잘들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